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쌤하고 3.2 관성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의 영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여러분들 fic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허구라고 하는 거에서 온 fictitious force, 관성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기호로 많이 쓰냐면 스몰 f라고 하는 기호로 많이 씁니다. 가상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상의 힘이라는 게 도대체 왜 적용되어야만 하고 이걸 적용하면 문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관성력이 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데, 관성력은 이제 가속 운동하는 개가 아닌 개 바깥에 있는 사람에는 적용하는 힘이 아니고 가속 운동 개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힘입니다. 가상의 힘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밖과 안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엘리베이터에 있는 어떤 상자가 놓여 있는데, 질량M의 상자가, 이게 엘리베이터가 A라고 하는 가속도로, 그러니까 걔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시스템이 A로 가속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제 이 상자가 받는 수직 항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수직 항력의 크기가 mg보다 크게 그려놨죠.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이 스몰 m의 상자는 가속도 a로 가속하는 상자이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만들어줄 알짜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짜 힘은 당연히 여러분들 수직 항력이 mg보다 커야만 그런 일이 가능해질 거고, 그러면 걔네 둘의 차이가 MA라고 하는 알짜 힘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시그마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시그마 F가 스몰 라지 n mg다라고 하는 알짜 힘이 MA라고 하는 가속도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면 M 플러스 M에 G 플러스 A만큼에 해당하는 그 수직 항력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누구보다 큰 걸 알 수 있냐면 mg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서 똑같은 상황을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여자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관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수직 항력의 크기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안에서 보든 밖에서 보든 수직 항력은 결국 똑같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여자는 보면은, 여자가 봤을 때 상자는 자기하고 똑같이 이동하고 있는데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정지 상황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자가 정지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자 입장에서 느끼는 수직 항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맞냐면, 우리가 시그마 F가 0이 되게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mg라고 하는 힘 이외에 제3의 힘이 개입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제3의 힘이 바로 뭐냐면 ma라고 하는 힘이 개입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ma라고 하는 제3의 힘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우리가 F라고 하는 관성력으로 정의하자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죠. 관성력이 도대체 뭔데? 라고 정의하면, 이 관성력은 관성가속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이 관성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가속도 크기는 누구랑 같냐면 개의 가속도랑 완전히 똑같으면서, 우리가 그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개의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가속도를 관성가속도라고 정의만 한다면 우리가 F라고 하는 힘을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관성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야만 가속운동 개 안에 있는 사람의 운동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 안에 있는 가속운동 개 안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관성가속도와 관성력을 이용해가지고 설명하는 좀 다른 예를 볼 건데, 이번에는 약간 방향을 틀어서 중력 방향이 아닌 중력의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가속도의 크기가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 A다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이번에는 아랫 방향으로 가속도를 끌고 가는데 이 가속도가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만약에 G 방향으로 G만큼의 크기로 가속된다. 즉 실이 끊기는 상황이다 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건데요. 그때는 관성가속도 역시 G가 될 거고 결국은 mg하고 합쳐져서 관성가속도가 합쳐져서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는 가속도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여자의 입장에서 그 가속도가 0이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체가 받는 수직 항력이 0이고 중력이 없는 것처럼 취급된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중력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관성가속도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관성계 내부의 중력가속도, 즉 비관성계라는 말은 선생님 책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가속운동계를 우리가 비관성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관성계라고 하는 것이 등속운동계거든요. 가속도가 0인. 그래서 비관성계 내부에서는 이제 그 관성력을 또 적용해가지고 가속계 안에서의 중력 가속도 G'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무슨 뜻이냐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황을 하나 갖고 왔는데, 자, 버스 안에다가 뭐 별의별 걸 다 놔뒀습니다. 그 손잡이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헬륨 풍선도 달아놓고요.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허락은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놔뒀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 버스가 멈춰 있을 때도 이런 그림이지만 사실은 등속 운동할 때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게 될 때는 굳이 얘네들이 그 헬륨 풍선하고 손잡이가 수직 방향으로 서 있거나 매달려 있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버스가 가속 운동하는데 오른쪽으로 A로 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생각해보세요. 버스가 앞쪽으로 달리면은 뒤쪽으로 여러분들 쏠림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쏠림이라는 게 왜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얘가 받는 중력이 mg뿐만이 아니고 관성가속도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데 관성력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 관성력의 크기가 개의 반대 방향으로 ma만큼의 크기를 적용해야만 이 물체의 운동 상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도 기울어 있겠지만 그 기울어 있는 게 관성력을 받아서 기우는 게 아니고 가속 운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했을 때 당연히 G'은 안에 있는 사람만 느끼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여러분들이 합친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합친 방향이 항상 어느 방향일 거냐면 G와 A를 벡터적으로 합친 방향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덧셈이 단순 덧셈이 아니고 벡터적인 덧셈이라는 것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벡터적으로 G'이라고 하는 값이 G라고 하는 값과 A라고 하는 값을 벡터적으로 이렇게 합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고요. 이제는 버스 안에 있는 가속운동계 안에 있는 비관성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관성가속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G'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헬륨 풍선은 새로운 중력가속도 G'의 반대 방향으로 뜨는 게 너무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컵은 중력가속도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이 중력가속도의 G'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이 G'의 수면이 당연히 G'의 수직으로 형성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G'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중력과 속도를 적용할 수 있는 비관성계 안에서의 문제 상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여러분들 문제 하나 볼 건데, 버스의 천장에 200g의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7.5m/s 제곱으로 운동을 할 때 손잡이에 작용하는 장력을 물어봤고 기울어진 각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은 좀 선생님 책에 있는 예제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스킵한 예제라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작용하는 힘을 표시를 해 볼 건데, 이거를 밖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도 되고, 당연히 관성력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 버스 안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 볼 건데, 자, 버스 안에 탄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가 받는 힘이 있을 거고요. 중력이 있을 거고요. 그 중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속도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분명히 관성 가속도가 있을 건데, 관성력이 있을 거고 관성 가속도가 있을 건데, 그게 당연히 이쪽 방향일 거고, 요 녀석이 MA라고 하는 관성력을 받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힘이 합쳐지게 되면 합력 방향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건데, 그 합력 방향은 당연히 어떤 방향이어야 되냐면 이 줄이 펼쳐진 방향 쪽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게 만약에 mg'의 방향이 아니라면 줄이 이쪽으로 펼쳐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이쪽 방향으로 당연히 mg'과 같아야만 될 거고요. 그 크기를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냐면, 이제 벡터 삼각형을 그려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삼각형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이 삼각형을 그리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벡터를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질 수가 있을 거고, 요 그린 것의 한 변을 담당하는 것이 t 그리고 mg 그리고 ma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각도가 여기가 세타가 될 건데, 기울어진 각도, 줄이 기울어진 각도 세타가 될 건데, 일단 A번 문제 같은 경우엔 장력을 물었으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mg의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네들의 답이 어떻게 될 거냐면, 그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각도가 도대체 얼마인지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가 1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7.5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봐도 여러분들이 3대 4대 5라고 하는 삼각비가 성립되는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5에 해당하는 값이 12.5일 거니까 얘의 답이 어떻게 될 거냐면 m 곱하기 12.5에 해당하는 힘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질량이 여러분들 200g으로 0.2kg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A번의 답 같은 경우에는 얘가 0.2라고 하는 킬로그램에 우리가 12.5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곱해서 2.5N이다 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B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울어진 각도를 물어봤는데, 이건 특수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젠트 세타 값만 구할 수가 있는데요. 탄젠트 세타가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3이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다 라고 쓰면은 일단 맞는 답이고, 이거를 조금 더 배운 학생이라면 탄젠트 인버스라고 하는 역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혹시 인버스, 아크탄젠트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냐면, 이제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인의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게 사인 30도 6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분의 파이를 거꾸로 생각하는 게 사인 인버스의 2분의 1인데, 그게 여러분들 어떤 각도 값을 만들어주기 위한 수학적인 방법, 역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그냥 이제 각도가 요런 각도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 관성력이 뭔지를 같이 공부해 봤고요. 우리가 이제 이 관성력을 이용해 가지고 풀 수 있는 예제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가속운동 계안에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중력 가속도 G'을 정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예제 상황들에서 어떻게 G'을 잡는지 여러분들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